여러분, 10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암이 아니라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아무 증상이 없다고 느껴도 우리 뇌에서는 이미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치매의 원인 물질이 쌓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만난 72세의 김영철 님은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명석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평생 다닌 백화점 1층 화장실을 찾지 못해 30분 넘게 같은 자리를 맴돌다 결국 경비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 라며 말씀하시던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 산하 노화 연구소에서 10년간 5만 명을 추적한 최신 연구 결과,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7가지 생활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6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미국 마요 클리닉의 신경과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오늘 알려드릴 습관 중 하나를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 해상 능력이 평균 28%나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 메뉴가 뭐였는지 가물가물하던 분이 일주일 전 읽은 책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게 되는 변화를요. 늘 쓰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아 헤매던 분이 필요한 물건을 바로바로 찾아내는 놀라운 변화를 말입니다.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부르는 아무 생각 없이 10분간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실은 뇌의 기억력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황금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게으르다고 혼나던 그 습관이 사실은 뇌를 쉬게 하고 청소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평소 쓰지 않는 손, 즉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칫솔질을 하는 그 작은 습관이 치매 위험을 15%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가족들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양치질을 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그 순간 잠자고 있던 뇌를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최신 뇌 과학 연구 결과를 총망라하여 의사들조차 이런 것까지 효과가 있었어? 하고 놀란 치매 예방 습관 7가지를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단 5분 뇌 깨우기 루틴은 하버드 의대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여 노인 병동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나는 이미 늦었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81세의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고도 1년 만에 다시 뜨개질 도안을 외우게 된 이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곧 공개합니다. 최근에 가스 불 끄는 것을 잊어서 냄비를 태우신 적이 있나요? 대화 중에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나요? 어제 갔던 길을 오늘 다시 찾아가려니 망설여지시나요? 이런 일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로 가는 길목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오늘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요즘 겪고 있는 기억력의 변화나 걱정거리를 남겨주시면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수만 명의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 김상국입니다. 매일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안 걸리게 하는 약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를 100% 막아주는 마법의 약은 아직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 처방전과 함께 늘 의외의 습관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박사님, 왼손으로 밥을 먹으라고요? 뒤로 걸으라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시 오시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세요.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자꾸 깜빡하던 일이 줄었어요.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눈을 빛내며 해주실 때마다 저는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니라 란셋이나 네이처 같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 세계 뇌 과학자들이 인정한 방법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권하고 효과를 본,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원리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 괜찮아.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겠지. 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예방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치매에 숨겨진 초기 신호 5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성격의 변화, 특히 무관심과 냉담함입니다. 평생 다정다감하고 이웃 일에 발벗고 나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손주가 와도 시큰둥하고 평생 갖고 온 화분에 물 주는 것조차 귀찮아하십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우울증인가? 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 즉 전두엽은 감정과 의욕, 사회성을 조절하는 사령탑입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이 전두엽 기능이 먼저 떨어지면서 외부 자극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무뎌지고 모든 일에 무관심해지는 무감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나 전측두엽 치매의 매우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좋아하던 취미 활동에 흥미를 잃는 것입니다. 박사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바둑이 낙이었는데 이젠 바둑판만 봐도 고개를 저으세요. 이런 경우도 단순한 권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둑이나 뜨개질, 악기 연주 같은 복잡한 취미는 생각보다 고도의 뇌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규칙을 기억하고 다음 수를 계획하고 손을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죠. 그런데 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이 복잡한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기 싫다가 아니라 할 수 없게 되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계획 및 실행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복잡한 일 처리를 회피하는 변화입니다. 평생 가계부를 꼼꼼히 쓰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영수증 처리를 미루거나 명절 음식 준비처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조율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가서 새로운 적금을 드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을 버거워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 정보를 동시에 기억하고 순서를 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작업 기억력과 집행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진단 5년에서 7년 전부터 이런 복잡한 금융관리나 일정 관리에서 실수가 잦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화나 모임에 끼기 힘들어지는 사회적 위축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시끄러운 식당에 가면 대화 내용을 자꾸 놓치고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다녀오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운이 빠지고 극도로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모임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죠. 이건 청력이 나빠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져서 여러 소리 중 필요한 말소리만 골라 듣는 선택적 집중 능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를 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떨어져 위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방금 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는 반복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아까 뭘 물어봤지? 하고 답을 잊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답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해마라는 부위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공장입니다. 치매가 오면 이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되는데 오늘 아침에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는 이 하나의 사건, 즉 에피소드 기억이 아예 저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처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은 답답해하지만 환자 본인은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 현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우리 남편 이야기인데 요즘 내가 좀 이런데 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릴 예방 습관들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의사들도 깜짝 놀란 뇌를 깨우는 의외의 생활 습관 7가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마 가장 실천하기 쉬울 겁니다. 바로 평소 쓰지 않는 손 사용하기입니다.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오늘부터 칫솔질을 왼손으로 해보세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왼손으로 들어보세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치약이 엉뚱한 데 묻고 밥알을 흘릴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 뇌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쓸 때는 뇌가 너무 익숙해서 거의 자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평소 안 쓰던 왼손을 쓰는 순간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거 처음 해보는 일인데? 하면서 잠자고 있던 우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다리가 바쁘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쉽게 말해 뇌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위스 취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매일 15분씩 안 쓰던 손으로 글씨 쓰기 훈련을 한 그룹은 뇌의 신경 연결망 밀도가 평균 12%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화장실에서 칫솔을 반대편 손으로 쥐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10분간 의식적으로 멍 때리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 건강을 위해 뭔가 계속 배우고 읽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도 사람처럼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쉬는 시간이 단순히 뇌를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이 뇌를 촬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과제 없이 가만히 멍하게 있을 때 오히려 뇌의 특정 부위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이 영역을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낮에 경험하고 배운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가 밤새 책을 정리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뇌를 쉬지 않고 계속 자극하면 뇌는 기억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쓰레기만 쌓이고 정리가 안 되는 방처럼 기억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는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가장 먼저 망가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딱 10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은 게으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기억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식사할 때 눈을 감고 한 입 맛보기입니다.
아니, 밥 먹을 때 눈을 감으면 반찬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딱 한 끼, 그 중에서도 딱 한 숟가락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평소 식사할 때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에 의존합니다. 아, 저건 김치구나. 저건 시금치네 하고 눈으로 먼저 먹죠. 그런데 눈을 딱 감는 순간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후각, 미각, 촉각, 심지어 청각까지 다른 모든 감각을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게 끌어올립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밥알의 질감, 반찬의 향기, 씹을 때 나는 소리, 짠맛과 단맛의 미묘한 조화가 훨씬 더 또렷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감각 통합 영역이 강력하게 자극됩니다. 평소에는 따로 놀던 감각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뇌의 신경망이 더 촘촘해지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눈을 가리고 음식을 먹은 그룹이 음식의 풍미를 더 강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기억도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안전한 곳에서 뒤로 걷기입니다. 박사님, 이제는 하다 뒤로 걸으라고까지 하십니까? 하고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을 때는 뇌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동 행동이죠. 하지만 뒤로 걷는 순간 뇌는 엄청난 일에 직면합니다. 일단 균형을 잡아야 하죠. 평소 안 쓰던 다리 뒤쪽 근육과 발목 감각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공간을 인지하는 뇌의 두 정엽이 활성화되고 균형을 잡는 손해가 바쁘게 일합니다.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전두엽의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즉, 뒤로 걷는 5분은 앞으로 걷는 1시간보다 뇌를 훨씬 더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훈련이 됩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한 대학 연구에서 매일 10분씩 뒤로 걷기 훈련을 한 노인 그룹은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와 균형 감각이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거실처럼 넓고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벽이나 식탁을 잡고 시작하세요. 하루에 딱 3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장보기 목록 일부러 외우기입니다. 마트에 갈 때 보통 목록을 적어 가시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목록을 일단 외워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콩나물, 두부, 우유, 휴지, 달걀 5가지라면 이걸 머릿속으로 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목록을 보지 않고 한번 장을 봐보세요. 물론 한두 개 빼먹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뇌의 작업 기억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작업 기억력은 우리가 잠시 정보를 붙잡아 두고 사용하는 능력인데 치매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두부를 빼먹었네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엔 꼭 기억해야지 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 노력이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쓸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5개가 쉬워지면 6개, 7개로 늘려보세요. 뇌를 위한 가장 실용적인 헬스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노래 가사 외워 부르기 또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앞서 학습한 스크립트에서는 광고 따라 하기를 말했지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노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악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뇌 전체를 사용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노래를 부르려면 일단 가사를 기억해야 하죠. 좌뇌의 언어 영역이 일합니다. 멜로디와 리듬을 타야 하죠. 우뇌의 음악 영역과 손해가 활성화됩니다. 노래에 담긴 감정을 느끼죠.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가 자극됩니다. 즉,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부르는 것은 뇌의 좌우,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전신 마사지와 같습니다. 실제로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 10주간 합창단 활동을 하게 했더니 우울감이 줄어들고 언어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더 좋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니 뇌의 운동 영역까지 자극되죠. 이 나이에 무슨 악기냐고요? 8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대화하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이야기만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와 혹은 오랜 친구와 밥 먹었냐? 날씨 좋다 같은 일상적인 대화만 반복하죠. 이런 대화는 뇌를 별로 자극하지 못합니다. 뇌를 깨우는 것은 새로운 정보와 다른 의견입니다. 오늘 본 뉴스에 대해 아들, 딸과 토론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의견을 물어보세요. 손주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왜 좋아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평생 안 읽던 분야의 책을 읽고 동네 도서관 토론 모임에 나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그 과정에서 뇌는 전두엽의 인지 유연성을 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굳어있던 뇌의 관절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러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교류, 특히 의견을 나누는 대화를 자주 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 이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81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뜨개질이 평생의 낙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복잡한 도안을 자꾸 틀리고 방금 떴던 코스를 잊어버리신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직전 단계였죠. 그래서 제가 처방해 드린 것이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습관 왼손으로 뜨개질하기와 여섯 번째 습관 옛날 노래 가사 외워 부르기였습니다. 처음엔 왼손으로 바늘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이걸 어떻게 하냐며 포기하려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따님과 함께 환하게 웃으시며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손에는 직접 뜬 아기 조끼를 들고 계셨어요. 박사님, 이거 보세요. 왼손으로 하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오기가 생겨서 하다 보니 재미가 붙었어요. 이젠 양손으로 엇갈려가며 뜰 수 있어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목포의 눈물을 3절까지 완창하신다고 합니다. 1년 뒤 검사에서 이순자님의 인지 기능 점수는 놀랍게도 경도인지장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하버드 의대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한 단 5분 뇌 깨우기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2분간 오늘 처음 본 것 10가지 말하기입니다. 만약 아침이라면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 중 오늘따라 유난히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 10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커튼에 햇빛이 비친 무늬가 꼭 하트 모양 같네. 수건거리에 수건이 어제와 다르게 걸려있네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건 뇌의 관찰력과 주의력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것을 보지만 사실은 뇌가 자동 모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새로운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뇌는 주변 환경을 훨씬 더 세밀하게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3분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손으로 적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보다 5배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 뇌는 걱정, 불만,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찾아서 손으로 적는 순간 뇌는 부정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정보를 찾는 회로를 강제로 가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는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 시각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그 기억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5분 루틴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뇌를 깨우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치매가 오기 전 뇌가 보내는 숨겨진 신호들이 있었죠. 평생 다정하던 분이 갑자기 무관심해지거나 좋아하던 취미에 흥미를 잃고 복잡한 일 처리를 피하는 변화 말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모임을 피곤해하고 방금 한 질문을 기억 못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를 이겨내고 뇌를 젊게 만드는 7가지 의외의 습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안 쓰던 손을 사용해 뇌의 새 길을 만들고 10분간 멍 때리기로 뇌에 청소할 시간을 주고 눈 감고 맛보기로 뇌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또 안전하게 뒤로 걸으며 뇌의 균형 감각을 자극하고 장보기 목록을 외우며 작업 기억력을 훈련하고 노래를 부르며 뇌 전체를 마사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화를 나누며 뇌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까지. 이 7가지는 모두 거창한 준비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쓰던 손으로 노래 가사를 적어보고 장보기 목록을 외우면서 뒤로 걸어보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안전하게요. 여러분, 치매 예방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100m 달리기를 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습관을 실천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7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간 꾸준히 해보세요. 둘째, 재미있게 하세요. 뇌는 즐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왼손으로 밥 먹다가 흘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이고, 뇌 운동 한번 제대로 하네? 하고 가족들과 함께 웃어넘기세요. 셋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뇌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넷째,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뒤로 걷기나 새로운 운동은 본인의 관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성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단어 하나를 더 기억했다고 기뻐하고 혹시 잊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뇌를 위해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거나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뇌의 감기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뇌는 100세가 넘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5분 뇌 깨우기 루틴을 실천하며 오늘 감사했던 13가지를 손으로 꾹꾹 눌러 적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볼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습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저는 오늘부터 왼손 칫솔질에 도전합니다. 저는 10분 멍 때리기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며 함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예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설령 지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해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오늘부로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